네, 안녕하세요. 발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받았었던 정신과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상담을 받은 계기는 결론적으로 괴로워서입니다. 저의 괴로움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저를 많이 힘들게 한 것은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30살에 대학교에 복학을 했고, 복학을 하면서, 기존에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와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의 친구를 사귈 수 없는 점,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점, 20대 초반 학생들한테는 아저씨, 제 또래 친구들한테는 준비가 안 된, 경제 활동 못하는 친구, 이런 거겠죠. 학교에서도 뭔가 20대 초반 친구랑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20대 초반 친구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은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쉽진 않았고요. 이런 외로움, 고독감이 너무 커져서 정말 최근 한 달, 두 달에는 이러다가 고독사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곧잘 하던 공부, 책 읽기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어졌고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프로그래밍이 제가 원래 학교 성적은 복학하고 나서 올 A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이게 학교 성적이 취업과 크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이걸 잘한다고 해서 프로그래밍 실력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합쳐져서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위축되고 더 타인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DM을 안 읽고 무시했을 때 이런 것에 막 짜증나게 되고 사소한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공 교수님에게 상담을 신청했고 전공 교수님께서 또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셔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신과 상담을 찾고 가기 전에 제가 왜 괴로운지, 제 삶의 맥락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 2페이지 정도 간추려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같이 들고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속된 말로 환자를 돈으로 보는 그런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빠르게 진료를 보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운이 좋게도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종이를 천천히 이제 다 꼼꼼하게 읽으시더라고요. 그걸 딱 다 읽고 제가 괴로운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2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지금 가장 제가 힘들어하는 것은 외로움일 텐데, 고립된 상황?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것은 대학생이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러한 상황은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만들려고 하고 거절을 당할 때마다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저와 환경이 맞지 않은 거일 뿐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막 누가 제 뭐 연락을 안 보고 뭐 안 일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무 생각을 깊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덧붙여서 이제 러닝크루나 뭐 유튜브, 지금 제가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친구를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러닝크루는 잘 모르겠어요. 뭐 SNL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어디서 친구를 만들어야 될지는 한번 계속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괴로운 점,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은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 자존감이 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없었던 학력 컴플렉스도 생겼고요. 뭔가 점점 남과 비교하게 되는 뭔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여기서 등수가 어떻게 되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지? 계속 이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인간이라면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제 자존감이 너무너무 계속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30살이 되고 늙고 뭐 피부도 좀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거 당연한 건데 계속 20대 초반 친구를 보니까 그게 자꾸 비교 대상이 되니까 거울을 봐도 제가 너무 늙어 보이는 거죠. 비교 자체도 안 좋은데 비교 대상이 20대 초반 친구들이니까 이게 자기 혐오가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난 너무 늦었어, 뭐 늙었어. 복학할 때쯤에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고 메타인지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연쇄적으로 점점 더 위축되니까 더 결과가 안 좋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제 있는 그대로를 좀 사랑하고 보살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서도 사실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도 노력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제 진료가 다 끝나고 제가 선생님께 저한테 맞는 책을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흔쾌히 그러면 이걸 추천해 볼까? 하면서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주셨어요. 책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그게 지금 책이 좀 차에 있는 것 같은데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거를 지금 아직 초반부를 읽고 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그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해볼까 합니다. 상담을 끝내고 그럼 결론은 뭐냐? 제가 진료를 받고 나오면서 혼자 얼마나 깔깔 웃었는지 모릅니다. 새들이 막 짹짹거리고 막 카페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생은 태도가 중요하구나. 환경은 똑같은데 이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항상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내 탓이다. 내가 예전에 잘못된 행동, 죄로 인해서 생긴 까르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내가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 혐오나 어떤 것을 제 탓으로 하는 그런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고민, 자기 혐오가 있거나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내가 너무 싫고 나의 문제점을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속해 있는 환경과 내가 조금 맞지 않을 뿐이다. 어쩌면은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